이제 공익협업센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얘기는 그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제가 전에 저도 사무실을 10평부터 시작했으니까 사무실 10평부터 38년 전에 10평. 그러면 10평에서 사무실 10평에서 고객한테 사실은 신뢰를 바짝 높게 세워주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공간으로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주로 이제 어떤 세무사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사장님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직접 미팅을 이렇게 하죠. 자, 우선 이익소각과 자기주의 취득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익소각은 이미 과세를 했어요. 과세를 해서 현재 불복 중에 있고 최종 결론은 완전히 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얘와 달리 이제 자기주의 취득 쪽의 컨설팅을 요즘에는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다. 지금도 이익소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모르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익소각을 과세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익소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거 대단한 배포야. 설령 그것이 나중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패소할 수도 있거든요. 패소할 수도 있는데 패소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익소각에 대해서 현재 분쟁이 없을 때 이익소각을 한 것하고 분쟁이 이미 되어 있을 때 이익소각을 한 건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면 당신은 과세되는 걸 알고 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잘못하면 책임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소각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근데 이거죠. 이익소각을 열심히 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세무사님들이 컨설팅하는 세무사님들이 이제 긴장도가 이제 하늘 끝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컨설팅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가 죽었죠. 기가 죽어서 이제 컨설팅 안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세무사는 컨설팅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컨설팅 과정을 살피고 그다음에 쟁점이 뭐냐. 이번에 이거 과세 쟁점이 뭐냐는 거예요. 쟁점을 공부하고 실력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일에 이제 도전하고 이제 응전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저도 이익소각에 대해서 과세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조세심판원에까지 가서 당연히 패소를 했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을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을 들어가야 될 판인데 그 과정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딱 고지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가 세무사가 이제 훌륭한 대응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이제 회사에 설명을 잘 하고 이제 이건 이렇게 해서 대응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쫙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뭐 잘 대응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일면 들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맞더라는 거죠. 국세청이 과세가 이게 좀 무리한 과세라고 부여진다라는 것은 있어요. 단지 그거는 뭐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이익소각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배우자의 주식을 이렇게 증여해서 그 배우자 B가 이제 회사로 주식을 이제 양도하는 거죠. 양도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 증여 가액과 양도 가액이 차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차액이 시간이 지나면 차액이 있을 수 있죠. 그 차액은 양도세를 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소각을 했다면 배당수수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주식 증여 쪽하고 이쪽하고는 좀 이제 액션이 좀 다른 거죠. 증여라는 것은 일반 그 사인 간에 둘 간에 증여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얘는 하나의 증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거래 경제 행위고 얘는 회사와 어느 특정인 간에 또 이루어진 경제적 행위인 거죠. 근데 국세청은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은 걸로 이제 보고 우리 납세자는 다른 경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국세청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한 거를 지금 이렇게 이 배우자 A가 주식을 이쪽으로 증여한 것은 그거는 가짜다. 그건 거짓이고 이쪽으로 양도를 회사로 직접 양도해서 대가를 받은 후에 그 대가를 배우자 B한테 현금을 증여한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서 과세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배우자 A가 B한테 당초에 이제 증여할 때 6억 취득가액이라는 거, 그것이 이제 0이 된 거죠. 취득가액이 없어진 거고, 여기 액면 취득가액이 이제 양도에서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이 차액이 이제 6억 같으면 예를 들면 6억이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의제 배당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6억에 대해서 세금이 한 2억 7, 8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까무라치는 거죠. 세금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까무라치는. 그러니까 컨설팅이란 이래요. 이거 맨 처음에 컨설팅 할 때는 세금 없다. 그래서 컨설팅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결국에는 과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소각이 이루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판례가 제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판례가 난 거를 보게 되면, 이제 판례 샘플은 그 다른 판례들도 이 뒤에도 판례가 여러 건 이제 납세자 승소를 했는데 다른 판례들도 다 유사하더라고요. 유사한 내용으로 또 공교롭게 또 그 판사가 또 같은 판사인 경우가 또 있어요. 동일한 판사가 같은 내용을 또 판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제 여기 이제 2022년도에 소를 제기해서 그 실제로 판결 난 것은 지난해 4월인가 났어요. 4월 나고 그 뒤에도 여러 건이 이제 판결이 나서 그래서 이제 이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거래를 할 때, 어떤 거래 행위를 할 때 그 실질이냐, 실질이 아니냐 이런 거 따질 때 뭔가를 그러면 희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판결을 이렇게 판례를 이렇게 보다 보면 당신은 그 일을 했는데 도대체가 당신이 그 선택을 한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더불어서 당신은 그로 인해서 뭔가를 얻었어. 즉 말하자면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내가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돈을 인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상응하게 너는 잃어버린 게 없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근데 이제 우리 납세자 주장이 이렇게 된 거죠. 배우자 증여 한도가 없어진 거죠. 아까 그 증여를 한번 함으로써 그 다음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나는 포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판사도 이렇게 이걸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행위가 가장행위로 볼 수가 없다. 증여 계약서를 쓰고 증여한 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주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주식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국가가 그러면 증여세 과세 제대로 해가지고 과세 안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잖아요. 이게 거짓이야. 그러면 아무런 행위 하지 않아야지 국세청은. 이게 거짓인데 무슨 행위를 해요. 근데 주식 평가를 잘못되었으면 주식 평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증여 가액을 올려가지고 과세할 거라는 거죠. 법원의 판사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 맞아. 너 그렇게 할 거잖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그 증여 행위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법률 행위로 볼 수 없다. 이 자체는 그냥, 증여 자체는 인정해줘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줬다시피 증여를 없애야만이, 예? 직접 그 A가 회사에 주식을 넘기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 성립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립 안 한다 이거야. 증여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상법상 주식을 취득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법상 주식을 취득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절차에는 이런 거예요.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소각하는 행위는 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교육할 그 상법상 절차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국세기본법 14조의 제3항에 보게 되면 실질과세 원칙에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지금 막 그림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한 번 거쳐서 2차적으로 그걸 회사로 팔아서 돈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증여를 그냥 끼워 넣었을 뿐이야. 끼워 넣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돼? 이제 증여자가 직접 회사로 팔았다고 봐야 돼.
이것을 이제 국제기본법 실질과세 원칙 제 3항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들이대고 국세청이 과세를 한 거예요. 과세를 했는데 엄연히 걔는 하나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가 B한테 증여해서 이제 회사로 팔았잖아요, 주식을. 팔면 하나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회사로 직접 팔았어. 여기가 하나로 보는 거예요. 끝이야. 근데 국세청은 어떻게 했어요? 팔아서 그 돈을 B한테 증여했어. A는 돈을 가져간 일이 없거든요. 이게 귀속된 자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말하자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복수의 거래로 구성한 거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된 앞에서, 제가 이제 좀 돌아가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양도해서 이렇게 지급한 것까지는 오케이. 그거 인정할게. 그런데 여기 인정 못 한다는 거지.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래를 한 번 더 구성한 거야. 여기서 또 증여했으면 그 다음 또 하고, 그 다음 증여하면 또 하고, 그래서 쭉 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과세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제 본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건 복수의 거래 제거.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이게 납세자가 승소를 하는 걸로 현재는 가고 있어요. 이제 어떤 결과를, 그러면 그 전에 창원지법에서 이제 납세자 패소한 판결, 이런 판결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이거죠. 이런 논리가 없어요. 이 판결의 내용이 이런 논리가 없어. 논리가 없고, 그거 가짜야. 그거 끼워 넣었잖아. 이렇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것은 뭔가 회사에서 돈을 꺼내려고 그냥 뭐 짜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심판원에서 나오는 결과들도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왜? 이걸 주장을 해도 이 주장만은 별로 안 써요. 판결문에서 자기들이 심리 결과물에서 이런 언급을 잘 안 해. 안 하고 이거 이유 없이 회사에서 돈 뺀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해 줄 수 없어. 이렇게만 하고 이 법 논리는 그러냐 저러냐라는 말을 일절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심판원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학자적 지위, 좀 이렇게 좀 논리적 지위, 법률가적 지위를 가지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모면할 요량, 이걸 과세 쪽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너무 속보이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지방법원에서는 계속 판결이 납세자가 승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일체의 내용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심판 결정문들이 그래요. 지금 이미 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은 판결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심판원에서 하는 결론들은 전혀 그런 언급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대법원 판결이 안 남았으니까 나는 그런 논리를 인정해 줄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런 논리 자체 언급도 못 해.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언급하는 순간 말이 꼬이거든요. 이 언급하면 말이 꼬이지 않겠어요? 이게 자체가 말이 꼬이는 거지. 글씨 쓸 수가 없어. 말하자면 이게 심리문은. 그래서 이 자체를 언급 안 하는 거예요.